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교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본인의 동선을 거짓 진술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 교회 활동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의 3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거짓으로 밝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61살 A씨는 지난달 29일 다른 확진자 가족이 방문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제주 고기국수에 들른 뒤 감염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A씨가 음식점을 들렀다고 진술한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당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내역 등 조사를 마친 결과 A씨는 해당 음식점에 가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가족들이 교회 활동에 반대, 교회에 갔던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A씨가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확진 사실을 알려주며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자 검사 방법을 고민하다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A씨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양시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감염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차 한 대가 빠져나갑니다.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가격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태운 차량입니다.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긴급 체포됐던 이 씨는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체포할 당시 경찰은 집안에 이 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긴급 체포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서울역에서 앞서가던 30대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근처. 대리주차 기사가 흰색 외제차를 주차장으로 옮긴 뒤 마스크를 쓰고 반소매 차림을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오더니 차를 몰고 떠납니다. 대리주차 기사가 다른 차량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주가 아닌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그대로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카페 주변 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예배가 오늘 사건이 벌어졌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이 사라진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애창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비극이 벌어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대학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짠하게 했던 막내딸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고인과의 소소한 추억으로 추도객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You know, my brother, we did a lot of things together. From like talking with my mom, dancing with my mom, cooking with our mom. 플로이드를 죽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 인종차별이었다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자는 울분도 터져나왔습니다. Do not cooperate with evil. Protest against evil. Join the young people in the streets protesting against the evil
예배 장소를 제공한 노스 센츄리 대학 총장은 조지 플로이드 장학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지도자 양성에 써달라며 5만 3천 달러가 들어왔다면서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라고 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는 6일엔 고인이 태어났던 노스캐롤라이나의 레포드에서 추도 예배가 한 번 더 있고 9일엔 그가 자랐던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은 오늘도 그가 마지막 숨을 쉬었던 거리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없애겠다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보이라며 증액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주말 경북 성주에 반입된 군 장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매우 유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만큼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초 분담금을 작년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50% 인상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1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지난 주말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한 군 장비에 대해서도 성능 업그레이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합치려 한다는 보도를 예로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다만 사드는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한국 국방부 등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7개국 G7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네퍼 부차관보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학 한 달 만에 학생과 교직원 2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학 초기 출석률이 약 60%에 그치는 등 불안감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50개 학교는 다시 휴교에 돌입했습니다.